길 잃은 단어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어 쟁탈전. 매주 금요일마다 단어 유실물 센터장으로 배신하시는 분이죠. 국문학과 출신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어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많이 오염됐죠. 그래서 사실 저희 코너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 좀 제가 가져온 단어가 특히 좀 그런 단어입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만 오염된 게 아니고 네네네.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우리 정치 아닌가. 정치야말로 이제 언어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좀 단어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엄밀하게 예.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좋습니다. 오늘 단어는 자, 제가 이제 가져온 게 네. 슬슬 선거철이 좀 다가온다 싶으면 네. 아까 이제 공항 공약처럼 음흠. 비슷하게 이제 점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점점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엊그제 국민의힘에 강연을 가가지고 이 단어를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다시 또 후끈 달아오른 단어. 뭡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예.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하려면 저는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은 다음에 연대를 하는 모든 세력이 스스로 혁신과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곱셈의 연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곱셈의 연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연대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쉽게 오남용되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건데요. 네. 뭐 곱셈이라고 하든 덧셈이라고 하든 뭐 나눗셈이라고 하든 뭐 근해 공식의 뭐 연대든 뭐가 됐든지 간에 네. 뭘 붙이든지 연대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의도도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후보 연대를 하자, 선거 연대를 하자,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거라는 거를 주로 그렇게 해석되겠죠. 그렇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일단은 이제 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소속된 정당도 없다 보니까 이게 합당을 하자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누구를 후보로 할지 충분히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뜻일 거고. 네. 최대 공약수를 찾자라는 얘기는 누가 후보로 나갈 거냐 그거를 한번 이제 정해보자, 네. 이런 뜻일 겁니다. 예. 근데 물론 내가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아닐 거니까 그렇겠죠. 내가 나가는 쪽을 한번 얘기를 좀 많이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남 도와주려고 그 얘기 꺼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연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좀 힘을 합쳐보자라는 네.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더 확장을 하기 위한 어떤 의미를 연대라는 말로 포장했다는 뜻까지 들립니다. 그렇죠. 예, 사실 본 뜻은 그건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연대라는 단어가 우리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모 사이트에서 이제 예전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연대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네. 연대 파업이나 연대 투쟁, 네. 이제 이런 기사들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는 약자들, 힘이 약한 어떤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뭔가를 좀 해보자. 네. 그럴 때 보통 그 힘든 싸움을 앞두고 연대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이전으로 가면은 그때는 연대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뭐가 주로 나오냐면 무슨 연대, 106연대 뭐 이런 식으로 뭐 군부대. 그렇죠. 군부대. 예. 군부대 어떤 연대를 대통령 누구가 방문했다. 예. 이런 식의 기사가 많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어떤 그 잔재가 아닐까. 아, 그러니까 주로 그때 협소한 의미로 쓰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랬던 연대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그 중에서도 선거랑 연동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계기가 잘 아시겠지만 1997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총리 사이의 DJP 연대 예. 혹은 DJP 연합. 김종필. 그렇죠. 예, 전 총리. 그렇죠. 그거 김영삼이라 그러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삼김이다 보니까 이게 예. 한 번씩 돌리다 보면은 약간 어긋날 때가 좀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DJP 연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반 이회창 연대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회창 그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변의 상수였죠. 그렇죠. 예.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합쳐서 한번 선거 연대를 해보자 이런 네. 거였는데 결국 이제 안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네. 상대편, 정치적 상대편에 대해서 대항하는 차원에서 연대를 하자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DJP 연대가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네. 위협을 느낀 그 당시에 여당이죠. 한나라당 쪽에서는 거꾸로 그러면 반 DJP 연대를 또 추진해보자. 아하. 안티에 안티로 해가지고 이회창, 조순, 이인재가 합쳐서 뭘 해보자.
그러니까 뭐 너만 연대하냐? 나도 우리도 한다. 연대한다. 네, 이렇게 예.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힘싸움을 하는 데에 동원됐던 게 말하자면 이제 연대라는 단어였고요. 어허.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주로 안티 연합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드러나기도 했다. 네. 이런 거고. 그래서 2000년대 동안에는 이 연대를 선거랑 묶는 경우가 뭐 아주 흔하지는 않았고요. 주로는 이제 후보 단일화라는 용어로 많이 썼습니다. 네. 이제 2002년 선거 대선 같은 경우는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 사이에 이제 후보 단일화. 아하. 2012년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이제 후보 단일화.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더 자주 사용하다가 네. 2012년에 총선 당시에 예. 이게 이제 야권 연대라고 해가지고 아하. 그 당시에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 네. 이 선거 연대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속칭 재미를 좀 봤죠. 네. 그때 막 공천도 그렇죠. 예, 서로 나누고 예, 지역구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고. 성과를 좀 내니까 응. 그 이후로는 2016년 총선 때나 2017년 대선 때도 연대라는 단어가 선거를 앞두고 좀 많이 자주 사용되게 된 이런 맥락으로 좀 많이 쓰였고요. 그러니까 네. 예전 같으면 투쟁의 앞에 붙이던 거. 예.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쓰던 이 연대라는 단어를 예.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치권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연대로 더 자주 쓰게 됐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연대나 연합이라는 말에 전성시대를 이룬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정말 너무 많이 써요. 예, 이젠 정당 이름까지 들어와요.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때 자민련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아 그게 그렇죠. 이제 자유민주연합. 연합이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당 명칭을 쓸 땐 연합이 많이 들어가고 행동으로 옮길 땐 연대라는 용어를 많이 그렇죠. 쓰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거를 자주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는 게 좀 문제적이라고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권력을 잡기 위한 행동을 앞두고 보통 이 단어를 동원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주로 어디다 쓰냐면 이제 반문 연대라 그래서 반문재인 연대 혹은 뭐 야권 연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당장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이 연대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아하. 근데 자기들이 권력을 잃었을 때 예. 다시 잡고 싶을 때는 또 연대라는 말을 동원합니다. 아. 이 패턴을 잘 보여주는 이 말을 제가 뽑아왔는데 네. 2016년 총선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지역에서 야당 후보자들이 야권 연대 뭐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참 못난 짓입니다. 이렇게 뒷거래 하려면 왜 출마를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장난입니까? 아, 그러네요. 지금 이 말씀하신 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케이스 같아요. 우리가 그때는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니까 지금의 이제 야권 보수당이죠. 보수정당 쪽에서 못난 짓이냐 장난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반문연대에 대해서 누가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그거를 긍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아하. 우리가 잡고 있을 때는 동원하고 예. 우리가 잡고 있을 때는 싫어하고 우리가 잃었을 때는 동원하는 이런 패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가. 네. 예.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패턴을 하나 보여줬는데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혁신 연대라면서 네. 다시 연대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하자는 어떤 제안을 던졌어요. 네. 그랬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야권 연대? 예, 뭐 반부패 연대라는 형식으로 그때 좀 힘을 합치자 그런 식으로. 무슨 야권이 연대 할 일?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뭐 야권이라는 게 무슨 어떤 의미에서 야권이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개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분은 야당 대표인데도 연대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선을 확 꺼버리시네 그냥. 그런데 정작 또 이분도 2016년 총선 때는 야권 연대를 엄청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의당하고 그때도 똑같이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그때는 엄청 하고 싶었는데 또 안 되셨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잘라버립니다. 네. 어디 우리랑 묶이려고 들어 니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아져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연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결국 뭐냐? 내가 후보가 될 거니까 우리 편이 후보가 될 거니까 니네는 나오지 마라. 혹은 나를 후보로 힘을 좀 모아주세요. 아하. 이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선거 연대를 이야기를 하지만 힘을 합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누구를 중심으로 합칠 거냐고 물어보면 나를 중심으로
그 빠진 발언을 제가 채워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연대를 해야 된다. 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연대를 해야 된다. 어허. 연대를 해야 된다. 나를 중심으로. 예. 빠진 말을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를 위해 연대 없어 또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상략된 가로 안에 있는 주어만 살리면 의미가 네. 정확해지네.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그 가짜뉴스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예.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뭘 얘기하는지보다 뭘 얘기하지 않는지를 더 귀담아 들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허. 같은 얘기입니다. 괄호 속을 잘 보셔야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연대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힘을 합친다. 네. 라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쓰는 패턴을 보면 이 말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을 때만 씁니다. 그것도 자기가 뭔가를 얻고 싶을 때 예. 행위의 결과로 이기고 싶다. 우리가 뭔가를 권력을 쟁취하고 싶다. 이럴 때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예. 실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 연대라는 말을 사용해온 어떤 맥락은 함께의 더 의미가 이 무겁게 실립니다. 네.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는 자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단어를 정확하게 썼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뭐냐? 함께 부담을 나눠진다. 어허. 혹은 함께 어깨를 걸고 뭔가를 한다. 함께 뭔가를 나눈다. 이렇게 공동체로서 사회로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가 외롭지 않게 얼마나 누군가가 좋은 의미입니까? 혼자 힘들지 않도록 네. 방치하지 않고 덜 슬프게 내 힘을 보태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원래 연대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연대는 원래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인데. 제가 이제 그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제작진께서 이제 유튜브에 띄워주실 텐데 예. 2015년에 팽목항에 걸렸던 현수막입니다.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연대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저도 곱씹었던 기억이 나서 가져왔는데 네.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라는 현수막입니다. 아하. 이 현수막의 문구가 예.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참 가슴 뭉클하죠. 그 어떤 서로의 어떤 아픔과 상처 그런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거기에 마음을 보태면서 내가 당신과 연대하겠습니다라면서 손을 꼭 잡는 거. 네. 이럴 때 사실은 연대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연대의 마음이 한번 전해지면 그 마음은 다시 더 힘든 사람들, 네. 또 다른 힘든 사람들한테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실버스를 만들어서 네. 평택의 쌍용차 노동자들이나 혹은 밀양의 송전탑 반대 어르신들, 제주의 강정마을을 찾았던 네. 그게 바로 연대가 이어지는 연대의 고리인 거거든요. 이제 비밀을 알겠습니다. 가로 속에 들어가는 말은 네. 나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연대로 주어가 이렇게 바뀌면 매우 정확해진다.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해가 가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 결국은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적 입속을 서로 교환할 때 연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예. 진짜 연대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힘을 보탤 때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이템 회의를 할 때 저희 정혜은 PD가 말씀해 주신 대목을 저는 인용하면서 끝내고 싶은데 예. 연대와 야합은 다르다. 이걸 알아야 정치권에서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성주에 옛날 뭐 사드 배치된다고 막 한참 시위가 심했잖아요. 네. 그때 빛고울 광주에서 시민들이 전세 버스로 가서 별고울 성주에서 시민들에게 외친다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광주가 민주의 성지라면은 성주는 평화의 성지입니다. 동서간에 연대합시다.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연대죠. 이게 진짜 연대죠. 예. 가로 속에 우리가라는 주어만 가능하다면 연대 의미는 정확해지는데 나를 위해라면 연대가 아니라 야합에 가깝다. 그렇죠.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 더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연대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수 송창식 씨와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함께하는 매우 아름다운 연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방송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연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단어쟁탈정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